안녕하세요. 대합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16일 ICTK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17일 날 드디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ICTK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내용들로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뭔가 이 기업에 대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하나씩 좀 리뷰를 하면서 관련된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내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좋을지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영상에서 말씀드려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도 ICTK가 어떤 회사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장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 확약 물량은 얼마만큼 있고 유통 물량은 얼마이고 시가총액은 얼마만큼 되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최근에 상장 기업들의 상장일 시초가, 그 다음에 최고가, 종가, 가격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기준을 세워보면 어떨까?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흐름들로 지금 공모가 가격들이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계속 이 종목에 관해서 내용을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속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영상 꾸준하게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ICTK 관련한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팹리스 기업이라는 것은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제품과 관련된 설계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어떤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좀 보고 가보자면은 여기 먼저 보시게 되면은 비아 퍼프 보안칩 양산 성공이라고 했는데, 이 비아 퍼프가 결국에는 ICTK의 고유 기술이자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ICTK 같은 경우는 이제 IP라고 해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해서 보안 팹리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산업 구조 특성상 높은 이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 비아 퍼프라는 것은 이제 고유한 기술을 통해서 통신 장비나 그 다음에 기기에 복제 불가능한 신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 보안과 관련된 설계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비아 퍼프 관련된 내용들을 또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그리고 IP 기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좀 포인트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약이랑 배정 현황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시장에 상장이 되고 나서 얼마만큼의 비율이 시장에 나오는지 파악을 하려고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는 확약 물량이라고 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정 기간 동안 판매를 못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우리 사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물량은 지금 여기는 표시되진 않았고, 이제 청약과 진행을 해서 기관이랑 일반 투자자들에게만 진행을 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은 한 3대 1로 비율로 해서 기관 그리고 개인에게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진행을 했었고,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49만 주 정도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150만 주 정도 청약 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과 좀 참조 사항으로 같이 비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의무 보유 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그 기간 동안은 시장에 매도를 할 수 없는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그 확약 이제 물량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매도를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맘먹고 매도를 해도 뭐 시장에서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렇게 기간을 지키진 않았을 때는 그 기간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이제 향후에 청약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제재를 받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6개월, 3개월, 1개월, 15일인데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미확약 물량이 바로 시장에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약 물량이 이제 여기서는 운용사, 이제 투자 매매 여러 기관들이 합쳐서 총 물량은 이쪽에 이제 물량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체 확약 그 청약 물량 전체 75% 중에 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물량이 약 150만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미확약 물량이 130만 주 정도 거의 86% 정도 되는 물량이 시장에 출회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내일 장이 열리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무 보유 이제 물량 같은 경우는 전체 대비로 했을 때 한 13% 정도 되고요. 그런 물량들을 전체로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따지면은 거의 31%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주식의 30%가 한 번에 시장에 출회가 되면은 그 충격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적지 않은 물량이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와서 주가 상승에 그런 좀 찬물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에 되는 물량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하자면 유통 가능 금액으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한 80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상장되는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냐면 2,62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따지면은 결국 한 30.57%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통 물량이 비율로 따졌을 때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이 데이터를 한번 좀 보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부터 해서 최근 때까지 몇 개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3월 26일 날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4월 3일 날 IMB DX 그리고 JLMNS 그 다음에 D&D 파마텍 민테크 코칩 이렇게 기업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봐야 되는 추세라는 점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1,500억에서 거의 4천억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비율이 있고,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해서 최근 5월 7일까지 이런 시간 순서대로 놔뒀는데, 상장의 시초가 가격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동향이 어떠냐면 시초가 이제 가격 자체가 이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최근에 이제 코칩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상장의 시초가 가격이 15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한 83% 정도까지 절반 정도 비율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중에 최고가 같은 경우는 시초가보다 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은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장일 종가 가격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내가 하루 정도 다음날까지 이제 가지고 갔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냐 없냐 이 확률적인 접근으로 가봐야 될 텐데
이제 3월달,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은 시초가보다 종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였었는데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이게 4월 말부터 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이제 뭐 파도 사태도 있었고 IPO 관련해가지고 그런 시장 분위기 전반적인 상장 자체도 안 됐었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 데이터들은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종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 참조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종가까지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일지 아니면은 시초가 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면서 뭐 전략을 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거는 최근에는 종가까지 가져갔을 때는 시초가보다는 가격이 떨어지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가려서 잘 안 나왔는데 58%입니다. 83%까지 상승을 했다가 58%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ICTK 이제 시가총액이랑 이제 최종 유통금액 비율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였었죠. 그리고 비율로 따지자면은 한 31% 정도 됐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시장에 유통되는 비율 자체도 최근 상장들 기업들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가장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게 민테크라는 기업 이랑 이제 내일 상장하는 ICTK 기업이 좀 비슷한 규모였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최근 상장한 종목들에 대해서 시초가, 고가, 종가, 가격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데이터는 그냥 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기 위함인 거고 종가가 떨어졌지만 다음날 뭐 2거래일, 3거래일 뒤에 주가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벌어진 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전략을 짜면 어떨까라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ICTK 관련한 뭐 기업적인 분석, 기술력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영상에서 다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